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시신 수색 작업이 현재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남과 북의 판단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색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수색 과정은 남북이 지금 협력을 하는 수색이라기보다는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수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NLL 이남 수역에서 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수색이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해 5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NLL 이남 수역에서 8개 그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꽤 넓은 그 수역입니다. 또 북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가 그렇게 그 바로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오히려 북측 해역에 그쪽으로 그 조류 방향을 따라서 가면서 예. 북측의 해안가로 시신이 그 쓸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 좋은 그 운이 따라야만 그 시신이 수습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8일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시신의 이제 그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만약에 그 수장식으로 돼 있다면 굉장히 그 찾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해당 공무원의 실종 전의 행적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공동조사 재벌방위 특위의 입장을 보면 네네. 북측 함정과 피살 공무원 간의 대화 내용을 파악을 했다. 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을 했고 아직 뭐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월북 실제로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 당국이 그 월북과 관련된 북측 함정과 그 실종 지금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미 그 당국이 대체로 그 북한에서 발생되는 여러 신호랄지 또는 그 수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감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간에 걸쳐서 그 이 실종 그 해수부 직원과 공무원과 북측의 그러니까 함정 중에서도 함은 큰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은 작은 그 북측의 그 전투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과 그다음에 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이 예.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월북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그 군사 당국에서 우리 국방 당국에서 감청 기록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국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보위나 이런 수준에서 여야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북한의 네네. 사과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을 우선 복구하자. 네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 통신선의 복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각자 지금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수색과 관련돼서도 북측에서 좀 불편한 발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측 수역을 남측에서 지금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남북이 이 핫라인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우리 정보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그 국정원이나 북측의 특정 그 조직이 아마 그 핫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됐었는데 네. 그 라인과 또 다른 차원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동해 쪽은 뭐 지금 당장 어렵다면 서해상에서의 그 핫라인, 군 핫라인 정도는 빨리 가동이 되어야만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랄지 또 우발적인 돌발적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과의 관련된 그 사건에서 직접적인 사과를 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직접 한 사례도 없었고요. 네. 매우 사실 이례적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의 악화를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들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예. 좀 더 이것을 새로운 어떤 전환의 계기로 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군 통신선 복구 요청은 네네.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꺼져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네네. 북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은 공동 조사와 군 통신선의 복구 이 두 가지였는데요. 예. 공동 조사는 북측이 지금까지의 그 북측의 입장 표명으로 보면은 공동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공동 조사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북측의 입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전반적인 군통신선 보건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측이 저는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북측도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을 다 거절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또 향후의 여지들을 남기는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실무 차원에서도 통신선 보건과 관련돼서는 북측에 계속 적극적인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군 통신선 복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답을 하겠지만 네. 공동 조사에 있어서는 글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실 부정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예. 북측 입장에서는 이 공동 조사가 왜 또 부담스럽냐면 북측은 이미 자신들의 조사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놔 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내용들을 찾는 식의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공동조사가 한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예. 또 북한 내부 군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신들은 이미 그렇게 그 조사가 끝났는데 남측과의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군, 특히 해군의 사기 저하랄지 이런 것들까지 아마 북측은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남북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에서 그 시신 훼손 여부를 확인하려면 네네. 시신의 부검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네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남측과 북측이 따로 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 공동 조사 수색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해상에서의 그 실종자 또는 피격 사망자에 대한 수색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 사막에서 바늘 찾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남북의 협력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당국의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운이 따라야 되는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서해 5도 주변 수역 자체가
그 해류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수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혀야 되는 그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수색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북측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보의 노출이랄지 또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쉽게 호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건 김 위원장의 결단 여부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의 입장을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신속하게 사과는 내놨지만 우리 네. 측 제안에는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네. 경계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경계선 언급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북측이 공동 조사나 또는 공동 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좀 표명한 것이다.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해상에서 지금 NLL 부분은 늘 우리가 이것을 화약고라고 불렀고 뜨거운 감자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 측이 이야기하는 서해 5도 섬과 우리 영해라고 하는 범위와 북측이 이야기하는 시베리 영해 범위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3년도에도 서해상에서의 그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결국 지난 9.19 2018년도 합의에도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못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수역으로 하자. 그래서 공동 관리하자는 쪽으로 갔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당장은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지금 나오는 있는데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수역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수역으로 관리해내느냐라고 하는 남북이 얼마만큼 그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태는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평화수역으로의 전환을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더 남북이 그 반면교사로 지금 상황을 삼아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수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그 계기가 이번에 또 마련된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과 이제 협의를 할 텐데 네네. 피격 사건 공조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어떤 네네. 식으로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아마 이 예상하십니까? 공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어쨌든 전반적인 이번 사건에 대한 그 한미 당국의 협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좁게 보면 한미 간의 그 정보 자산의 상호 교환이랄지 또는 그것의 적극적 활용을 그 피격 사건 당시에 또는 이후에 지금의 그 수역에 대한 그 조사 과정이랄지 또는 지금 그 수색 작업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또는 한미 간의 지금 이런 대화가 있지만 북미 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 이 부분도 북한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한미 간의 협력 이도훈 본부장이 그 워싱턴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걸 통해서 현 상황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 피격 사건에 대한 정리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간 협조는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그 대화가 이번에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